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유튜브에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악과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수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런 노래들이 마치 원작자가 중국인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결국은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래서 단속도 대응도 힘든 모양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은 개인들도 유튜브 방송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들다 보면 음악이나 영상이나 표나 그래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굿즈 상품이라고 하죠. 커피숍이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재미있는 장난감 혹은 재미있는 아이템의 소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잔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뭔가 음식을 오래 자주 시켜 먹거나 해야 되는 거지요. 최근에도 그런 풍경들이 자주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사회적인 심리를 담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요.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죠.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요즘 주식시장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0.6% 정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NH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의 주요 포인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은 요즘은 뭘 좀 들여다보고 계세요? 저희는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 어디요? 그, 오늘은 아마 유럽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 네, 유럽 한동안 그동안, 우리가 관심 잘 안 두고 있던 음, 그런 지역이죠. 그죠. 너무 미국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예. 아마 나중에 틈나는 대로 제가 전 세계를 돌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유럽 쪽 금리가 옛날에 마이너스 금리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예. 독일을 비롯해서. 음. 근데 10년물 금리가 이제 독일조차도 마이너스 6%까지 갔던 10년물이 지금 마이너스 0.1. 이제 음. 플러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10년물 금리가. 그렇죠. 한 달쯤 전에 미국에서도 물가 오르면서 10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게 네. 주가에 부담을 주고 했어서 한동안 뜨겁게 또 토론을 벌였던 일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2, 3년 정도 음. 계속 마이너스 국채 해가지고 예. 특히 유럽과 일본 등에서 야, 이거 국채가 마이너스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예. 특히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마이너스 탈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국채가 이제는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이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그 0.6%에서 네. 지금 마이너스 0.1까지 이제 1% 0% 금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요게 이제 그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괜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음. 독일도 지금 미국이 1회 이상 접종이 한 미국이 47.3%, 영국이 54.9%라고 그러죠. 제일 많죠. 예. 근데 독일도 지금 거의 37.1%로 예. 많이 쫓아왔고요. 네. 다른 유럽들보다도 이제 독일이 가장 먼저 올라온 것들이 있겠죠. 음흠. 그다음에 그동안 유럽 재정 기금 해가지고 작년에 요게 통과되는데 좀 많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렵게 통과됐는데 재정이 집행은 아직도 안 됐어요. 유럽 재정 기금이라는 게 뭐죠? 유럽 나라들끼리 뭘 돈 모으는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경제 회복 기금 해가지고 네. 유럽에서 원래 재정 책임법처럼 이제 하한선을 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을 쓰지 못하게 하면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유럽이. 돈을 찍어서 쓸 수 없으니 네. 뭔가 기금을 그런데 마련해서 어려운 나라 돕자, 유럽 안에서. 예. 그렇죠. 그거가 작년에 유럽 재정 기금, 경제 회복 기금 해가지고
공동 채권도 발행하고 뭐 등등으로 그 GDP의 상당 부분들을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쓰도록 통과는 됐는데 네. 실제 돈은 아직도 못 썼고요. 8월부터 쓰려고 합니다. 이러면 하반기 뭐 내년에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쪽의 채권들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보고 있겠고요. 하반기부터는 그 재정기금 만들어놨다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유럽 쪽이 경제 성장이 이제 상반기하고 작년에 어려웠는데 예. 하반기부터는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들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뭐 또 다른 지역들 많이 올랐으니까 유럽 쪽으로 좀 찾아보자 이런 흐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요? 주식?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도 유럽 쪽 기업들이 이제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어서 유럽 쪽으로 지금 시선이 많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한동안 최근에 아까 뭐 옷 팔고 뭐 가방 팔고 여행하고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거기는 뭐 이미 올랐었고요. 거기 말고도 네. 다양한 뭐 내수 소비재나 등등에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찾는 이런 것도 있겠고요. 네. 그 독일 그 금리가 아까 오른 거에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예. 유럽 공동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만든 게 기금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돈 보따리죠. 예. 작년에 300억 유로 찍었는데 예. 올해는 3,200억 유로 정도로 10배 이상이 이제 증가됩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트리플 등급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보다 30bp가 높아요. 예.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독일 금리가 쫓아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들도 이런 지금 독일의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서 이제 독일도 플러스가 되는 예. 이런 흐름.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미국의 물가는 아마 4월, 5월, 6월 지표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작년 미국 대비해서 쪽은. 올라간 물가는 맞습니다. 기저 효과나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간 인플레이션 압력 등등이 네. 그 4월, 5월, 6월 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럽은 거꾸로입니다. 올해 하반기가 그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 하반기에 워낙 유럽이 안 좋아서 그렇죠. 작년에 디플레까지 마이너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유럽발 또 이제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인 게 아니고 유럽 쪽이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가 나오면은 미국도 실은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유럽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뭐 뭔가 물가가 많이 꼭 올라서가 아니라 작년에 워낙 디플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과 비교하면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그 기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 재정기금에서 돈도 좀 풀 거고. 그리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네. 유럽 쪽을 하반기에는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기회도 주식 투자 기회도 유럽 쪽에서 나올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유럽 쪽에 좀 집중되는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각국의 주요국 국채 금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마이너스였어요? 네, 18, 19년 그때부터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였죠. 네, 그때 이제 그 거의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점점점 금리가 내려가더니 마이너스로 쭉 이미 내려갔었고요. 경기 확장기의 후반기였기 때문에 뭐 좀 고개를 들다가 쭉 내려가는 형국이었죠. 이미 유럽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또 골치 아팠죠. 네. 예, 특히 또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말 인플레 압력도 유효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래저래 유럽 쪽에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들썩들썩하고 뭐 경기가 풀리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다. 여러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제로까지 최근에 올라왔고 유럽에서 돈 푸는 재정기금이 정부가 도장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라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구조라서 뒤늦게 풀리는군요, 돈이. 그렇죠.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게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집행이 되고 2022년까지 쭉 나갈 거다. 그래서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투자 기회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랜만에 힌트 주시네요, 센터장님. 네, 다음에도 드리겠습니다. 무슨 주식 좀 사야 돼요? 그러면 말씀 평소에 잘 안 해주시다가 유럽의 괜찮은 회사 주식들 좀 골라보세요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유튜브에는 그야말로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의 원작자가 갖고 있는 이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참 헷갈립니다. 오늘은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올라 있는 유튜브 영상 중에는 우리나라 가수들 음원 저작권 별 관계 없이 막 올리는 게 많습니까? 네, 과거에도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가수 윤하가 자신의 노래가 중국 업체에 의해서 예. 도용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윤하 말고도 그동안 저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 토이의 좋은 사람, 뭐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다 유명한 노래들이죠. 예. 아이유의 아침 눈물이라든지 프리스타일의 Y, 이승철의 서쪽 하늘, 뭐 다비치 난 너에게를 네티즌들이 침해 네. 사례로 다 찾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모르는 사례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이 한국 가수들의 좋은 노래들을 네. 마치 자신의 가수가 저작권자인 것, 즉 원곡자인 것처럼 올려서 이 광고 수입이나 또는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들을 가져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검색을 할 거고 네. 중국어로든 뭐 어떻게든 이제 검색을 원곡은 하면- 아니고 네. 이제 중국 가수가 부른 노래들인 거죠. 이 노래를 중국 가수가 부른다. 네, 한국어로 된 것은 네. 네, 중국에서 주로 등록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중국 가수가 번안을 합니다. 번안을 해서 가사도 바꾸고 좀. 가사를 중국어로 당연히 바꾸죠. 그 중국어로 번안한 곡을 이제 자신들이 저작권자라고 등록을 하는데 사실은 표절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표절이네요. 네, 표절입니다. 네. 음. 표절곡을 저작권자로 등록을 해 놓으니까 네. 유튜브에 저작권 식별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튜브는 저작권 식별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네. 각 나라의 저작권 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네. 음원을 등록을 미리 받습니다. 요 노래는 누가 이 작곡한 저작 거다? 인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예. 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네네. 음저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음저협하고 계약 맺으면 음저협에 등록되는 모든 음원들이 자동으로 등록되면 네. 유튜브가 그 노래는 이 음저협을 통한 그 원 저작자인 가수들이 네. 또는 작곡가들이 저작권자라고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무슨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네네. 그 유튜브 회사의 무슨 컴퓨터가 예. 디리디리디릭 이거는 어느 가수가 부르고 누가 등록된 작곡한 경우에는. 누구구나라고 해서 네. 요거는 저작권료를 이 가수한테 줘야 되는구나, 이 작곡가한테 네, 줘야 네. 되는구나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군요. 네, 저도 작은 채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알림이 왔어요. 네, 제가 어떤 개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배경음악에 네. 어떤 음악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일단 중지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해라 하는 시스템이 예. 소위 알파고죠. 알파고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돌아간다. 그런데 예. 그런데 예. 먼저 우리나라 음저협 같은 곳이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악을 저작권 등록하기 전에 네. 먼저 다른 나라 또는 제3자가 등록을 해버리면 이제 그쪽이 우선하는 경우가 생기는 유튜브 거죠. 기계는 누가 하여튼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저작권으로 생각하니까 그 멜로디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럼 우리나라 그 원작 작곡자가 부른 이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게 오히려 다만 이제 번안을 하는 과정에서 네. 표절을 100% 하지 않고 살짝 바꾼다든지 해서 애매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표절곡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표절은 맞는데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벽히 거르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포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지만 이번에 가수 유나의 노래 같은 경우 제가 또 다시 들어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중국 업체가 먼저 저작권으로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내가 또는 우리 친구가 작사 작곡한 거야라고. 예, 그렇게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곡이 유튜브 시스템 안에서는 우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나의 동영상을 아무리 들어도 네. 그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 중국인이 올린 그 심지어는- 광고, 네. 그 영상은 네. 한국의 유나의 곡이 네. 오히려 저작권 침해곡으로 오해받고 중단되는 일도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있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사례에서도 변호사님이 이제 혼자 하시는 유튜브의 배경음악으로 어떤 가수의 노래를 깔았다가 이거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우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라고 할 때 나 네네. 그거 꼭 한번 하고 싶다. 저작권료를 내더라도 네네. 내지는 허락을 받아서라도 네네. 그러면
유튜버는 뭘 하면 그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유튜버는 그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네. 저작권 협상을 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으면 네. 그 동영상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침해가 발생한 다음에는 저작권법상 네. 민형사 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전에 유료 저작권 있는 음원인지를 확인해서 네. 사용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무료 음원을 사용해야 되겠죠. 무료 음원은 여기저기 뭐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자체도 무료 네. 음원들을 소개해 주는 모아놓고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꼭 그래도 나는 유료 음원을 쓰고 싶다. 네. 돈 내고라도. 그럼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가수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면 그 가수의 노래가 깔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돈 내고라도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땐 쓰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에는 정당한 인용 또는 보도 비평 네. 등을 할 때는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서 네. 이용하고자 할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음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네. 영화의 배경음악이나 화면을 좀 장시간 사용하고 싶다. 네. 판례에는 약 3분 정도 사용한 것을 이제 저작권 침해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저작권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사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작곡가든지 예. 저작권을 신탁받아 행사하고 있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 약속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시면 유튜버들이 많은 화면들과 많은 또 화면에 딸리는 음악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짧게 인용하고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노래든 몇 분씩 영화든. 틀어주는 경우는 많지 네. 않고 되게 예. 뭐 5초, 10초 이렇게 필요한 범위 내에만 네.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큼 하고요. 그게 영화 평론이든 또는 뭐 주식 평론이든 유명한 뭐 유튜버들이 하는 경우를 보면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인용을 하고 넘어가지 그것을 감상하도록 그냥 쭉 틀어주는 경우는 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그 영화를 사실상 영화를 보여주는 거네 이건. 그렇죠. 라고 하면 안 되고 네네.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그 중간중간 영화 화면을 쓰거나 영화에 나온 뭔가를 쓰는 건 괜찮다? 네, 법의 이념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 드리면 예. 원 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이용은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 비평에서 영화를 이용하는 것은 네. 그 원래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구글 검색해서 그 검색물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원 저작물을 클릭해서 이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썸네일 같은 거요. 사진 검색을 하면 사진 썸네일 나오잖아요. 그것도 원 사진 작가들의 저작권에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네. 썸네일 작은 사진이 보여야 누르고 싶잖아요. 누르면 원본 사진으로 가는 거죠. 원본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서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서 그건 안 받아도 선의의 사용으로 본다. 네, 그걸 이제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 넘어설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게 저도 가끔 이제 영화를 쭉 설명해주는 유튜브들 봅니다. 네. 보고 나면 그 영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영화니까 이 영화를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절반. 네. 이건 이걸로 이제 충분해. 이 영화 네네. 어떤 건지 알았어. 안 봐. 오히려 네네. 그거는 이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고 네네. 누가 보면 영화를 보는 걸 촉진하지만 누가 보는 건 영화를 보는 걸 방해하네 오히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그래서 논란은 없습니까? 전문 유튜버들은 이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앞에 공지를 하고 네. 그 해당 클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요즘에 에티켓이 돼 있습니다. 아,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포일러 있음이라고 네. 안내해 주는 것이 이제 에티켓이고요. 한편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 보고 싶고 어떤 거는 다 봤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예. 하지만 인터넷의 출발 자체가 인터넷은 공유를 통한 예. 팬덤을 형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유를 통해서. 그렇겠죠. 많이 퍼지죠 네네. 쉽게. 그래서 예. 요즘에 해외 가수들이나 이 공연을 보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거를 제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그런 예. 화면 보셨죠? 다들 예. 스마트폰 들고 가수 공연 현장에서 막 찍고 있는 거, 동영상도 음. 찍습니다. 네. 그냥 이제는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거 소지품 검사에서 다 막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그런 동영상을 SNS에 그 개인들이 올리는 것은 오히려 그 가수의 팬덤을 형성하게 하고 네. 오히려 홍보 효과가 크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오늘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상업적인 회사가 아예 저작권을 도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거죠. 듣다 보니까요. 어떤 컨셉으로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떤 컨셉으로 어디까지는 막는지는 알겠는데 네. 아 이거는 뭔가 이게 여기 가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콘텐츠구나. 네네. 라면 중간중간에 그 가수의 잠깐 노래들이나 이런 걸 틀어야 이제 그 설명이 되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가수도 기분 좋았겠네 이거 보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는 또 그런 가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본인이 유튜브로 돈 벌려고 만들었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 벌리니까요. 결국 뭐 유튜브에서 전문 유튜버 채널을 열고 그걸 클립들을 계속 만들어 올린다면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요. 예. 다만 저작권법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저작권 침해도 역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을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침해가 되기 침해가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도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혼자 만들 수도 있고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디 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의 일부에 그래프를 갖다 쓴다거나 네네. 아니면 어디 신문 기사에 난 제목이나 혹은 전문을 갖다가 이제 화면에 캡처해서 쓴다거나 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홍보되잖아요, 여러분도라고 하는 건 제 주장이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홍보 안 해줘도 되니까 내리세요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네네. 이런 분쟁에 대해서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작권자가 예. 자신이 배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그렇다고 대신- 하고 있어요. 대신 원 저작자 표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표준적으로 해결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CC 인증 로고라고 하는데 CC 로고에는 그 표시를 미리 붙여놓으면 네. 이거는 그냥 무료로는 사용해도 된다. 상업적인 이용은 금지한다. 원 저작자는 표시해라. 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간단한 기호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이런 표시를 붙여놓으면은 사실 분쟁을 사전에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콘텐츠에도 네. 누군가가 이용을 할 수 있을 테니 어디까지는 허용, 어디는 안 되라는 걸 콘텐츠 만드는 네. 분들도 써놓자. 네, 그런데 그자는 예. 지금 앵커님처럼 네. 증권사 리포트니까는 써도 되겠지? 설마 이걸 문제 삼겠어? 네. 이게 좀 넘겨짚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CC 인증 제도가 나온 것이고요. 민간 단체가 만든 건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원작자들이 다 그렇게 친절하게 여기까지는 되세요, 여기는 안 되세요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네. 원작자들도 나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네, 안 그래서 했- 예. 크리에이터들도 이 저작권에 대해서 네. 충분히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저작권을 인터넷 저작권 설명해둔 많은 블로그들이 있고요. 또 네. 유튜브 영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에이터라면 프로입니다. 프로라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이런 법적인 지식은 충분히 숙지하고 갖고 있어야 있어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쓰는 사람은 그걸 잘 갈무리를 해서 가리마를 잘 타서 쓰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어디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표시해주면 분쟁이 없을 텐데 네네네. 지금은 막 엉켜 있잖아요. 네. 원작자들도 각자 자기의 그 콘텐츠를 여기저기 그냥 그 흩뿌리고 있고 네. 그걸 갖다가 쓰는 유튜버들도 죄의식이 있건 없건 갖다 쓰고 있다가 네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분쟁이 생기면 이제 문제니까. 사실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있습니까? 분쟁들이 이미 예. 많이 있었고요. 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인데 네. 영화를 3분이나 상영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락 안에서 프로그램이 영화 그 주말의 명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거는 예.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래 판사의 본질을 판단이고. 넘어서는 예. 이용이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썸네일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게 음악 그리고 사진 등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것은
그 논문 표절이지 않습니까? 네네, 논문 예. 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작은 예. 분량이라도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악을 일부라도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통째로 이렇게 번안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저작권이라고 올리는 것은 분명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들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잘 돼 있고 네. 또 중국도 베른 협약이라는 협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중국 유튜브 자회사와 협조를 해서 네. 이것을 권리 문제를 밝혀서 잘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법무법인 린의 구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정 커피숍에서 커피를 열 몇 잔 이상 마시면 이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커피숍이 있고 또 거기서 파는 상품들이 있죠. 이걸 굿즈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품절 후에 사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붙은 가격으로 또 사고 팔기도 한다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정도로 번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조 대표님이 이런 일 하시죠? 네, 저 굿즈 많이 네. 하죠. 가까이서 보면 늘 그러시던데 네. 뭐 부럽기도 하고 왜 그러시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혹은 이런 네. 트렌드가 네, 굿즈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영어로 굿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굿즈 열풍이라고 할 때 굿즈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아이돌이나 뭐 스타 또는 유명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어떤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작된 각종 제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예. 국내에서도 굿즈는 단순 그 상품이 아니라 특정 스타나 브랜드 또는 뭐 게임을 비롯한 인기 컨텐츠 또는 뭐 드라마 관련된 제품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말할 때 보통 굿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몇 개 또는 얼마 이상을 구입하면 제공하는 증정품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소비자들은 굿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이 PB 상품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브랜드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이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도 굿즈라고 하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증정품이냐 PB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 굿즈를 담당하는 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네. 소비자들은 사실 뭐 증정품이나 또 뭐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거나 동일하게 이제 굿즈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네. 증정품 네. 또 얼마 받고 팔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결국은 다 이제 기업 이미지나 소비자들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맞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굿즈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굿즈들이 인기를 끄는 제품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굿즈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충성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컨텐츠일 경우에는 이 컨텐츠가 제품에 덧입혀져서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뭐 게임에 관련된 굿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만 보여지던 것들이 이게 오프라인으로 실제 눈앞에서 뭐 장난감이나 뭐 수건이나 텀블러나 이런 것들로 게임을 간접적으로 캐릭터를 접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죠. 그 최근에 이제 별다방에서 판매하는 그런 굿즈 같은 경우에는 판매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뭐 프리퀀시 이벤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열 몇 잔 마시면 네. 그 도장 네. 보여주러 가면 그걸 공짜로 주는 거 아니라 산다면서요, 그걸 또. 그렇죠. 이제 예. 프리퀀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7잔을 마시면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총 5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수량이 제가 어제 간단하게 이 팀이랑 통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수량을 딱 정해놓고 이게 판매가 될 때 뭐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더 생산하거나 그러진 그렇진 않는데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굿즈가 처음에 딱 발표가 됐을 때 네. 이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조기에 이제 제품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17잔 채우려고 했는데 11잔째에서 다 떨어져 버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대기하기도 그건 하고 나쁩니다. 그거.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그냥 제공을 하지만 이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PB 상품으로 나온 굿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 끝나면 더 이상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은 캠핑 관련된 용품들인데 네. 이 카페에서 커피를 샀다고 해서 캠핑 용품을 준다라는 것이 네. 고객들에게는 좀 새로운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의 로고가 입혀지고 그 컬러가 들어간 그 캠핑 용품을 네. 일반 매장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커피도 마시면서 이 로고가 박혀 있고 이 컬러가 되어 있는 이건 꼭 가져야겠다. 이제 이런 열풍 때문에 막 매장에 줄 서기도 하고 작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300잔을 커피 300잔을 주문을 하고 누군가가 네, 어떤 분이 그래서 17개의 그 굿즈를 네. 굿즈만 가져간다. 그래서 299잔의 커피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셔도 된다. 어차피 이 굿즈 때문에 내가 커피 사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마신 네. 걸로 합시다. 네, 돈은 그렇죠. 낼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종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각 브랜드에서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대표적인 있습니다. 게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인데 네,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팔면 얼마 남는지는 대충 이 뭐 그날 그 회사 재무제표 같은 거 등등 보면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7잔을 사 먹을 때 스타벅스가 남는 그 영업이익 그 마진을 생각하면 네, 그 굿즈 만들고도 남더군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뭐 품질을 뭐 높여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로 인해서 커피가 더 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커피도 더 팔고 굿즈도 팔고 이게 네, 커피를 조금 더 많이 팔아주시면 이거는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아니라 그렇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부럽더군요. 이런 이벤트를 할 때 신메뉴도 같이 이제 미션 음료라고 끼워서. 해서 끼워서 이제 하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라 이거죠. 네, 홍보 효과도 또 새로운 메뉴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는 거죠. 되게 그럴 경우에 분식점에서는 저희가 이거 새로 만든 거니까 한번 서비스로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공짜로 주는데 네. 이 커피 회사는 이거를 사 먹으라고 강요하는데도 줄을 서니 이거 참 네.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굿즈들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뭐 모든 제품에 이렇게 굿즈라고 하는 모든 제품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트렌드나 소비자들의 니즈 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만든 제품이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열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매달 그 마이 스타벅스 리뷰라고 하는 자체 디지털 설문 툴을 이용을 해서 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이 되는데 회당 약 10만 명 정도의 의견을 취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메뉴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어떤 굿즈를 기획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은 투표나 의견이 나온 것들을 다음 굿즈 제작할 때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우산을 하나 해주세요 하면 그게 많으면 우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설문 툴을 통해서 요즘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뉴는 무엇이고,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미국 본사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하는 겁니까? 이제 각국에서 그 자체적으로 기획을 한다고 하는데요. 각국의 고유한 문화나 뭐 이 트렌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각 나라별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출시한다고 하고요. 예. 근데 공통적으로의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도시를 기념하는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출시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뭐 특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판다? 계속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이겠죠. 그래야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네. 모으죠. 그렇죠. 그렇군요. 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예전에 저 어릴 때 제가 그 가끔씩 이제 부모님은 이것 좀 입고 나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창피해서 안 입는 게 있었어요. 뒤에 그 칠성사이다 로고가 붙어 있는 네. 잠바였는데 네. 어디 그 공장 견학 방문하셨다가 아마 부모님이 받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핫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 저 잠바에 왜 사이다가 들어 있어? 이거 난 정말 창피해. 네. 했던 이 느낌과 지금은 똑같은 캠핑 의자라도 스타벅스 로고가 붙어 있으면 더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바뀐 걸까요? 이제
약간 미션과 게임과 여러 가지 함께 공유하는 놀이 문화와 SNS 이게 다 같이 결합돼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어떤 특정 브랜드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그런 브랜드의 경우에는 네. 그 브랜드가 스페셜 한정으로 내놓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쟁취해야겠다. 나 이거 했다. 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했다. 그리고 난 이걸 어떻게 예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갖고만 있고 보여줄 공간이 없다면 사실 이 열풍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우연히 준 거라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노력해서 받았다는 게 오히려 그거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랑 공유를 하는 거죠.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네. 이것이 또 확대되고 저 친구가 가진 거 올린 걸 보니까 예쁘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이 정보가 또 계속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굿즈 열풍은 하나의 게임이자 놀이이자 미션이자 또 여기에 들어있는 스토리까지도 서로 공유하고 예. 또 내가 여러 개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이런 마켓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물물 교환이나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기획을 잘하면 원래 본품도 오히려 더 팔리는 그런 네. 경우가 있더군요. 네, 한 맞습니다.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점은 책이 다 똑같잖아요. A 온라인 서점에서 사건 B 온라인 서점에서 사건 배송 속도도 비슷하고. 네. 그런데 저도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만 사는 이유가 거기서는 그걸 책을 사면 요 굿즈를 뭐 그것도 공짜로 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돈 내래요. 네. 그런데 다른 곳에 없는 이쁜 것들이 있어서 사게 되는데. 예, 이런 굿즈 마케팅은 서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니크한 굿즈로 알려진 그 알라딘 서점에서는 그 뭐 저도 이제 여기에서 어제 방문했다가 예. 사실 책 살 생각은 없었는데 굿즈가 너무 가지고 싶은 굿즈가 있어서 네. 보니까 5만 원 이상 책을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굿즈더라고요. 굿즈 가격은 4천 얼마였어요. 네. 그래서 책을 5권을 샀습니다. 괜히. 네. 그래서 다른 서점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른 서점들도 마찬가지로 이 굿즈의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연말에는 아예 굿즈 결산전을 통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굿즈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를 사기 위해서 책 권수를 채우고 네. 또 이왕이면은 이 굿즈를 사기 위해서 내가 A 서점보다는 B 서점을 가야겠다. 그리고 굿즈를 먼저 본 다음에 서점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굿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있겠죠? 네, 그 제작사들이 꽤 있는데요. 네. 어제 출시한 칠성사이다에서 캔디와 젤리가 나왔거든요. 칠성사이다 맛의 캔디와 젤리가 나왔는데 예. 이 제품의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와 패키지 디자인 전문 회사가 협업을 해서 기획 상품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네. 다른 굿즈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팀, 마케팅 팀 이것이 증정품이냐 아니면 자체 기획 상품이냐에 따라서 마케팅이 임발과 하는지 또는 제품 기획팀에서 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고요. 네. 또 굿즈 관련돼서 개인이 만들어서 굿즈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이돌 팬들인 경우에는 내가 본인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리고 어떤 굿즈를 만들어야지만 반응이 좋은지에 대한 굿즈 제작하는 강의, 책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찾아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네, 책도 있고 유튜브 강의도 있고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이고요. 마칠 시간인 말은 점심 드시러 가실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